이번 영상에선 민첩하고 유연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며 자연과 교감하며 활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엘프 종족의 캐릭터 레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런 정보성 영상은 정확한 정보와 신뢰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게임 내에서 뛰어난 숙련자분들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그러니 수고했다는 의미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이미 구독 중이시라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나는 활과 격투술을 사용하는 엘프 종족의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의 핵심 시스템은 바로 NF인데요. NF는 일반 공격 혹은 액티브 공격 3회를 성공하면 게이지 한 칸을 획득하고 획득한 게이지는 커맨드의 마지막 공격 혹은 스킬 지전 시 첫 공격에 추가 타격이 발생합니다. 각성 구슬을 3개 사용하여 각성 단계에 진입하면 NF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삼각성 시 강력한 자연의 기운 효과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아네모스는 격투술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근거리형 캐릭터입니다. 민첩하고 날렵한 기동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필드와 보스 딜 면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스킬 구성은 대형 몬스터 딜링에 특화되어 있지만 소형 딜도 괜찮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패시브 격투의 리듬과 끈질기 정신력으로 인해 전체적인 쿨타임 감소는 좋은 편에 속하고 육성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해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플레이하기에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을 뽑자면 패시브 끈질기 정신력은 타격을 성공해야 쿨타임 감소가 되는 형식이라 필드에서 미리미리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템페스트의 불분명한 충전 확인 여부가 있습니다. 이 스킬은 2초를 충전해야 최대 딜량을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얼만큼 충전되었는지 버프창이 표기되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옵션에서 스킬 이펙트를 낮추고 플레이하는 현 메타에선 까다로운 스킬입니다. 다음은 아네모스의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네모스의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네모스는 특정 패시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플레이에 변화를 준다거나 필수로 채용해야 되는 딜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뽑자면 패시브 자연과의 동화와 바람의 부름이 있지만 자연과의 동화는 엘리아노드의 수호자, 훈련한 그림자, 쿤트르도처럼 각성시 추가 버프를 획득하는 칭호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켜지고 바람의 부름은 스킬 난사를 하면 자연적으로 켜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 사이클은 템페스트, 아이렌 닌나, 네이처 포스, 백킥, 각성 칭호 사용, 백기 다이브 킥 봄밍, 딜 칭호 다이브 킥 봄밍 순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네모스의 핵심 패시브 격투의 리듬은 다이브킥 봄윙을 사용하면 바이올렌트 어택의 쿨타임이 감소되고 바이올렌트 어택을 사용하면 다이브킥 봄윙의 쿨타임이 감소됩니다. 이 패시브는 내부 쿨타임 없이 서로가 서로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개를 메인 딜링으로 사용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템페스트는 레이드에서 딜량을 바라보기보단 쿨타임 감소 패시브를 위해 사용하는 목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브레이커는 활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원거리형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며 높은 수준의 쿨타임 감소 패시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트에서 쿨타임 가속화만 잘 맞춰준다면 스킬 4개를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쿨타임 감소 패시브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딜량과 필드3도 준수한 편에 속하지만 현재 값비싼 비전서 이 두 개를 사용해야만 좋아진다는 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전서만 보유하고 있다면 운영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본 캐릭터 정하셨다면 플레이는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데이브레이커의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탯창에서 쿨타임 감소 35%를 기준으로 게임이 시작되면 바로 스킬을 사용하는 것보다 낙인 백덤 순으로 사용하여 패시브 위대한 화살 4스택을 쌓아주시고 크레이지 작가 체인지 퍼펙트 스톰을 번갈아 사용하여 바리오네이터를 활성화시켜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데이브레이커의 쿨타임 감소 패시브 난사의 쾌감의 성능은 거의 압도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킬칸의 낙인 사격, 백덤 블링샷, 퍼펙트 스톰, 에어로 토네이도만 사용하셔도 무한 딜사이클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스킬은 플레이 중 거의 누를 일이 없으며 스킬칸에 장식했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스 딜사이클은 에어로 토네이도와 퍼펙트 스톰을 주로 사용해주시고 쿨타임 감소를 위해 낙인의 사격과 백덤 블링샷 사용해주시면 무한 딜사이클이 완성되는과 동시에 시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정말 간혹가다 사이클에 여백이 생길 경우 그 외 나머지 스킬을 간간히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지 에어로 토네이도를 사용하면 위와 같은 표식이 생성되는데 색칠된 붉은색 부분에 근접하면 풀타를 맞출 수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에렌들이라는 검을 사용하는 암살적 컨셉의 직업입니다. 이 캐릭터의 특이한 점은 바로 도박성 딜량인데요. 도박이라 해서 기본 데미지보다는 낮게 뜨지 않지만 타격 횟수당 확률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딜량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준수한 필드와 대소형을 크게 따지지 않으며 에소드에서 좋은 스킬 구조로 평가받는 중첩 딜랭기를 3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MB 소모의 큰 편에 속하고 시너지의 지속시간이 매우 짧으며 각 잡고 딜링을 한다면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트와일라이트의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트와일라이트의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이데디케이션, 트래핑 에로, 이보크 순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시너지 및 패시브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쿨감 패시브인 계산된 인력을 생각하며 스킬 사이클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패시브에 내부 쿨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주력 스킬을 돌려주기보단 주력 스킬 1개, 비주력 스킬 2개, 주력 스킬 1개 순으로 돌려주셔야 최대한 패시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데디케이션, 트래핑 에로, 이보크 순을 사용했다면 이미 이데디케이션의 계산된 인력이 발동되어 내부 쿨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비주력기 스킬인 엘드라시르 분노와 체인지 카르마를 사용하면 대략 2초 정도가 지날 것이고 이후에 체인지 콜오브 루인을 사용하면 계산된 일격의 쿨타임 감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속도 버프 및 각성치고로 인해 동작 속도가 빨라질 경우 비주력 스킬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를 사용하면 영혼의 기형화 활성화되지만 이레디케이션을 사용하면 영혼의 기억과 치명적인 위험이 모두 발동되기에 버터플라이 의존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주의할 스킬인 레이지 펑거스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지 펑거스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 옵션은 빙결을 방해하는 옵션 중 하나라 트롤링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또한 스킬 설명을 봤을 때 추가 피해 데미지 증가 30%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빙결을 방해하긴 하지만 추가 피해를 30%나 높여주는 시너지 스킬이라고? 엄청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스킬은 시너지 스킬이 아닌 스킬 자체의 퍼뎀이 올라가는 옵션이므로 시너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트와일라이트의 숨겨진 커맨드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시를 하다 잠깐 멈춘 뒤에 다시 앞에키를 한번 눌러주면 가속 대시 준비 자세에 들어갑니다. 이때 앞에키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프키를 눌러주면 순간적으로 도약하는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Z키를 섞어주면 추가타가 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레나의 직업은 의문시인 콘셉트와 정령을 활용한 전투 스타일의 시너지 딜러 프로피티스입니다. 이 직업은 다양한 시너지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효율 역시 현재 메타 기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은 만큼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며 특히 멀티태스킹 능력이 요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킬의 구성은 대형 보스에게 적합한 구조를 가졌으며 반면 소형 몬스터에게는 명중과 히트수가 부족해 딜로스가 끄다는 것이 약점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쿨감 기반의 빠른 스킬 회전이 필요한데 자체 쿨감만으로는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며 파티 구성에 따라 딜사이클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피티스는 시너지의 효율이 좋은 대신 초반에 높은 멀티태스킹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선 게임이 시작되면 특수행동 키로 축복 2종을 뽑아야 합니다. 옵션은 총 6종이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던전은 스킬 사용 시 MP 회복 혹은 각성 시 최대 MP 증가 둘 중 하나를 뽑아주시면 되고 레이드는 마스터 스킬 사용 시 마법 공격력 증가와 하이퍼 액티브 사용 시 보스 피해 증가를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 옵션을 동시에 뽑아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너무 안 뜬다 싶으면 마스터 스킬 사용 시만 뽑아주는 플레이도 많이 합니다. 이제 리터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터러시는 스킬 타입 두 개를 조합하여 특수 효과를 발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강인 강렬은 쿨타임 가속화, 강렬 초월은 마법 공격력 증가, 초월 초월은 보호막과 데미지 증가, 강인 강인은 적 방어력 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강인, 강렬, 강렬,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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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 강인이지만 초월, 백기 초월, 강렬, 초월, 강인, 강렬, 강인, 강인 순서로 사용하는 유저도 많습니다. 또한 리터러시의 효과를 다양하게 굴리면서 지속적인 반각 적용과 풀각 루프를 돌려주는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리터러시 사용 시 해방된 이지 스택이 쌓이며 최대 5스택까지 쌓일 경우 중간 보스, 보스에게 각각 10%의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터러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스택은 아예 누적되지 않으며 전제 퍼포먼스가 심각하게 떨어지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초월 강렬 조합은 아군의 방어력 증가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호 역할의 딜감소 기여도를 갖게 됩니다. 프로피티스는 자체 쿨타임 감소 패시브가 매우 부족하여 파티 조합에 영향이 큰 편입니다. 6인 레이드를 기준으로 노킬의 경우 디우스아이르, 블루엔, 데메르시오를 선호하는 편이고 딜러의 경우 아클리스, 셀레스티아, 프라임 오퍼레이터, 코드 얼티메이트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피티스는 체인지 비전사 2가 2개가 필수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체인지 에어로 토네이도입니다. 그 이유는 리터러시 지속시간을 전체 30초를 갱신시켜주기 때문이고 특히 쿨타임 감소 리터러시를 제외한 모든 리터러시 갱신에 기여하므로 거의 필수로 채용됩니다. 가벼우면서 빠른 조작감과 활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레나를 추천드립니다.